안녕하세요. 인생의 통찰과 지혜를 전달해드리는 지혜모아 TV 채널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나요? 혹시 지금도 자녀가 걱정돼서 자신을 뒤로 밀어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자식이 정말 행복할까요? 평생을 희생하면 나의 노후는 누가 챙겨줄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부모님의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일까요? 오늘은 자녀도 잘 되고 부모님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지금은 행복하신가요? 부모님께서 가진 유일한 재산, 그 집마저 제 명의로 넘겨주시고 그렇게 모든 걸 주셨는데 지금 편안한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플 때 병원비 걱정을 하고 친구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삶.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요? 저는 부모님이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배입니다. 사회에 나와보니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재정을 관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세상의 어려움을 직접 겪어내셨습니다. 그 경험을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저는 훨씬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지혜를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들, 성실해야 한다. 빚을 지지 마라. 돈을 벌면 먼저 저축부터 해라. 이런 조언들이야말로 제게 가장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주고 계십니다. 둘째, 부모님의 재산을 다 내어주지 마세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믿고 집을 제 명의로 넘겨주셨습니다. 내 자식이니 나를 버리겠어? 하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부모님,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겠죠. 부모님께서 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시는 상황이 된다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부모님의 몫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재산을 모두 주고 나면 나중에는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예전처럼 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자식에게 집 한 채 정도는 물려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좋은 부모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모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스스로를 위해 쓰세요. 셋째, 부모님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는 괜찮으니까 너만 잘 살아라. 부모님, 저는 부모님께서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힘들어 하시면서도 저를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신다는 것도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진정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을 만나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셨으면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저희도 안심하고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울하고 힘들어하시면 저희는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 이제는 부모님 자신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부모님께서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 자신을 위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서 행복을 찾을 차례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책임지고 잘 살아갈 테니 부모님도 부모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부모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살아주세요. 부모님들, 인생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바쁘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나 싶으면 어느새 나이가 들어있죠. 엄마들도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죠? 사실 저도 이제야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어릴 땐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다 퍼준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많이 주면 자식이 제대로 독립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모도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도 자식도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부모는 언제나 필요한 존재. 부모님, 혹시 기억나요? 제가 처음 취직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잖아요. 사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부모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식은 20살이 넘어도 30이 되어도 심지어 40이 넘어서도 부모가 필요해요. 어릴 땐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주는 부모가 필요했다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안심이 돼요. 아, 우리 엄마는 괜찮구나. 엄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하고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나는 이제 늙었으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면 오히려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부터라도 더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야 해요. 두 번째 이야기, 재산보다 더 중요한 유산. 엄마들, 사람들은 흔히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줘야 한다 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래요. 부자가 자기 자식한테 전 재산을 물려줬는데 결국 그 자식이 돈을 제대로 못 쓰고 다 탕진해버리는 경우도 많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직접 번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이래요. 진짜 중요한 건 돈보다도 삶을 살아가는 힘을 물려주는 거예요. 엄마가 너는 강하게 살아야 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야 해 하고 키운다면 그게 진짜 유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자식한테 다 퍼주려고만 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잘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이야기,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엄마들, 만약 내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늘 힘들어 보여, 늘 희생만 하면서 사시네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저도 마음이 무겁고 슬플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친구들이랑 신나게 웃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건강도 잘 챙기면서 나도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 거야 하면 저도 훨씬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이제부터라도 엄마 인생을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엄마 걱정을 덜하고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들,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이제부터라도 나는 내 인생을 즐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식들도 손주들도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도 엄마 자신을 위한 삶을 좀 살아봐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로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니까요. 이어서 노인은 위한 나라는 있다 중에서 한 부분을 각색해 보았습니다. 심호흡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라디오 듣는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아이는 그 존재만으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아이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식은 나에게 세상이 행복한 곳임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100세 시대를 맞아 30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 해도 70년을 부모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부모로 살아갑니다. 옛말에 애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는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의 외모뿐만 아니라 습관과 행동 양식도 따라합니다. 그만큼 가정교육이, 부모의 행동이 자식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식은 부모 없는 하늘 아래 세상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이것은 어느 할머니께서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할머니는 나이 들고 가난했지만 그래도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잘 살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잘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내 집도 마련하였고 좀 있으면 세상에 나올 손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들이 고등학교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 지내던 할머니는 공장 일이며 때밀이 파출부까지 하나 있는 아들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장가 비용도 대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아들 녀석 장가 보내놓았으니 혜택도 한번 받아보자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 장만을 따로 해줄 형편이 안 되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할머니 명의의 집을 아들 명의로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할머니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가장으로 살며 온갖 일을 하신 할머니는 그만큼 몸이 성한 데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에게 어디 아프다는 말을 하기가 왜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매번 며느리에게 병원비 타서 병원 다니는 것이 그렇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신세가 왜 그렇게 한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겠지만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랑 함께 살면서 알게 모르게 병들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생활비라도 벌어보려고 어디 식당에 일이라도 다니려 하셨지만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망가진 다리 때문에 장시간 서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이젠 아들에게 집만 된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용돈을 꼬박꼬박 잘 챙겨주더니 2년 전부터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면서부터 병원비 탓인지 용돈도 뜸해졌습니다. 그래도 이따금씩 아들이 엄마 와이프한테는 비밀이에요 하면서 자기 용돈 쪽에서 꼬깃꼬깃 주는 만원짜리 서너 장의 할머니는 그래도 내 아들놈은 잘 키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느 날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그날도 친구들은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친구가 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 며칠이 지났는데도 용돈이 입금이 안 됐네. 자동이체에 뒀는데 입금이 안 된 걸 보면 은행에서 착오가 생긴 거 아닐까? 친구의 아들은 아예 용돈을 자동이체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친구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은행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제 입금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아들한테 벌써부터 용돈 받니? 당연히 받지. 너는? 우리 아들 결혼하기 전에도 나는 한 번도 못 받았잖아.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용돈 준다는 것도 됐다고 했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들이 준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야지. 지들 애들 생겨봐라. 용돈 주기가 그리 녹록하겠어? 준다고 할 때 받아야지. 너 그거 애들 버릇 나쁘게 하는 거야. 할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만나는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매번 밥을 얻어먹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조금씩 모아보았지만 간혹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병원비 달라는 소리를 못할 때마다 모아둔 용돈을 써버린 할머니는 항상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정말 친구들에게 한턱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녀석의 퇴근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이제 막 켜졌을 무렵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엄마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집에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얘야, 용돈 좀 다오. 엄마가 친구들한테 매번 밥을 얻어먹기만 해서 그래. 조만간 밥 한 끼 꼭 좀 사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집사람한테 이야기할게요. 이러고는 할머니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괜히 말을 꺼냈나 싶었습니다. 다시 며느리 눈치를 볼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득했습니다. 이야기를 꺼낸 지 일주일이 넘도록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용돈 좀 다오. 친구들한테 하도 밥을 얻어먹었더니 미안해서 밥 한 끼 사려 한다. 그러자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안방에 들어갔다 오더니 4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4만 원으로는 15명 친구들에게 5천 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 못 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음 날도 며느리를 붙들고 용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이번에도 무표정하게 2만 원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3차례 얘기해서 받은 돈은 고작 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어차피 내가 밥 사긴 글렀다 싶어서 내가 자식놈들 살기 어려운데 뭘 자꾸 바라나라며 며칠간의 행동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방으로 가서 화장대 서랍에 돈을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서랍 속에서 며느리의 가계부를 발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알뜰살뜰 가계부도 다 쓰는구나 하고 대견한 생각에 가계부를 열어 무심코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할머니에게 평생 후회할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가계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4일 왼수 4만원, 9월 15일 왼수 2만원, 9월 17일 또 왼수 2만원. 할머니는 처음엔 이 글이 뭔지 몰라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런데 날짜와 금액이 할머니가 용돈을 받은 날과 일치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노랗고 숨이 턱 막혀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싶은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자식에게 집을 넘겨준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할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의 친구들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었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안쓰러워 용돈도 주었던 것일 텐데 말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위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즘은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병원비 또한 의료보험 지원을 받으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고, 최근엔 노인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차량 지원 서비스가 있어서 집으로 어르신들을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요양사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낮에는 학교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그곳에서 하루 종일 친구들과 놀 수도 있죠. 할머니는 어쩌면 집의 명의를 넘겨주지 않았다면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오히려 자식에게 용돈도 받으시면서 친구들도 만나며 훨씬 즐거운 노후 생활을 맞이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자식 하나만을 위해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전 재산인 집의 명의를 넘겨주고 나니 할머니는 평생 공들여 키운 자식에게 왼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로부터 세대를 불문하고 부모에게 자식들은 늘 고민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에게 크고 작은 고민을 안겨주지 않은 자식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 기쁨과 보람으로만 가득한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청년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취직 준비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가 전처럼 자식을 성인까지 키운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님을 뜻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 캥거루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캥거루족은 독립할 나이가 되어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20대와 30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40대 캥거루족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캥거루족과는 조금 다른 경우로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석사, 박사 공부에 유학까지 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물론 학비는 부모의 몫이죠. 어떤 부모가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된다는데 지원하기를 망설이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는 자녀들도 처음부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 자금으로 시작하면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게 되면 부모는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에 찾아올 수 있는 자녀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노년에 고생을 좀 하고 말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어라 논밭에서 일하며 점심도 찬밥에 물 말아 대충 드시고 한겨울 개울가에서 빨래하시던 바로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 아니던가요? 하지만 그렇게 다 준다 하더라도 자식이 꼭 행복하리라는 법이 없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자녀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자식들 또한 잘 살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내 자식이 잘 되는 방법 3가지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글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부모님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는 부모님께서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오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행복도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스스로를 돌보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도 자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모님 자신을 위해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친구들도 만나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도 하나씩 해보세요.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진심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많은 유익하고 따뜻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모님께 꼭 필요한 이야기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